힙제품 코어 부품도 이번 시간에는 코어 부품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코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사진을 보실까요? 이것이 코어입니다. 코어란 용융수지가 들어가도록 가동측 형판에 돌출되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코어는 성형품의 내면을 형성하는데요. 성형품의 내면을 구성하는 코어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언더컷입니다. 언더컷이란 성형기의 형체 형계 방향의 운전만으로는 성형품을 빼낼 수 없는 요철 부분을 말합니다. 먼저 그림 두 개를 보실까요? 두 그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언더컷이 있는 경우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언더컷이 없는 경우입니다. 언더컷은 성형품을 빼낼 수 없는 요철 부분이기 때문에 성형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더컷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금형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고장 발생이 많으며 성형 사이클 또한 연장되고 금형 가격의 상승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압 코어 방식이나 슬라이드 코어를 통해 언더컷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코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 우리는 성형품 내면을 형성하는 코어의 부품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어 부품도를 그리는 방법과 치수 기입하는 방법, 그리고 공차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하여 여러분은 코어를 그릴 수 있을 것이며 코어 치수를 기입하고 또한 공차를 적용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어 부품도 그리기. 코어란 용융수지가 들어가도록 가동축 형판, 금형에 돌출되게 만들어진 부분으로 성형품이 내면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어 3D 도면입니다. 코어 조립된 도면입니다. 평면도란 한국산업규격, 건물, 물체와 같은 대상물의 윗면을 수평으로 자른 투상도를 말합니다. 정투상법, 평화면에 추행된 도면, 물체를 위쪽에서 보고 그린 도면을 말합니다. 조립평면도에서 코어를 복사하기를 합니다. CO, 복사를 이용해서 코어 평면도를 복사합니다. 트림, 자르기를 위해서 도면 정리를 합니다. 볼트 자리, 케이스 규격에서 표시를 합니다. 코어 평면도 도면입니다. 코어 평면도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네이아를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치수선하고 문자를 꺼주시고요. 꺼준 다음에 코어 평면도를 그려야 되겠죠? 코어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 치셔가지고 가져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불필요한 거는 딜리트를 이용해서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딜리트를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이렇게 탭 부분도 다 지우시고 그 다음에 뭐 이 가상선 부분도 사실 복잡하니까 지워버리죠. 뭐 가상선은 형합이 된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건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냥 복잡하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게이트 부분은 상측에만 있으니까 하측에서는 지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트림을 이용해서 엔터를 치면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 복잡한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볼트 들어가는 자리 치수를 한번 재보고 다시 그려야 됩니다. 3.2하고 8이네요. 그래서 볼트 들어가는 자리를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이용해서 3.2, 그 다음에 시프트 오른쪽 키에서 교차점 4mm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아를 이용해서 수문선을 바꾸시면 되죠. 그 다음에 TR 자르기를 이용해서 바깥에 형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꼭 바꿔주셔야 돼요. 도형이 이렇게 딜리트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한쪽이 터져 있기 때문에 대칭 복사가 안 됩니다. 꼭 복사를 이용하셔야 돼요. 시프트 교차점 이렇게 복사 시프트 교차점 복사 시프트 교차점 되네요. 시프트 교차점 시프트 교차점 복사가 잘 안되네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시프트 교차점 F8을 끄고 교차점 이렇게 교차점이 잘 안 찍혀서 안 되나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조정을 이용해서 선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여기 좀 삐서나져죠? 중심에서 얘는 너무 기니까 좀 자르시고요. 이렇게 길이 조정을 이용해서 긴 거는 자르고 짧은 거는 좀 늘리시고요. 이렇게 얘도 좀 늘리고요. 얘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얘는 좀 긴 거 같으니까 조금만 자르고요. 그래서 길이 조정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얘도 상측 거니까 지우고요. 코앞 평면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도면입니다. 단면도란 공작물이나 기계 등의 내부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절단하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린 그림으로 나타낸 도면으로 외관만으로는 내부를 상세하게 나타낼 수 없을 경우 사용하는 단면도입니다. 조립 단면도에서 코어 단면도 복사하기입니다. 시어 복사를 이용해서 코어 단면도 복사하기를 합니다. 트림 자르기를 위해서 도면 정리를 합니다. 해치 단면도를 표시합니다. 코어 단면도 완성 도면입니다. 코어 단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코어 단면도도 역시 별다른 기능 없이 복사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이렇게 코어 단면도 그냥 여기 넓은 데에다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위쪽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이렇게 지우고 바깥 부위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딜리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위도 핀 부위는 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볼트 이쪽은 지워버리고요. 이따가 여기 정리해서 얘를 쓰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연장할까요? 연장. 그 다음에 자르기 할까요? 자르기, TR.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필요 없는 거는 다 잘라버렸어요. 여기도 이제 이젝트 핀 자리는 없애야 되겠죠? 여기 연장 하셔야 되네. 연장.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복사하셔야죠. 복사.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 결합을 이용해서, 결합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이렇게. 그리고 TR 자르기를 이용해서 마저 정리를 하고요. TR 자르기. 이렇게. 그 다음에, 거의 형상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길이 조정을 이용해서 좀 긴 거는 자르고 짧은 거는 늘리고요. 중심선을 좀 약간 벗어나야 됩니다. 딱 맞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여기도 약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브를 이용해서 위치를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TK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서 한 30mm 이렇게 떨어지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길이 조정을 위해서 조금 짧은가요? 안 됐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해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칭을 하기 전에 레이어는 가는 실선으로 해주세요. 가는 실선 해칭하시고, 해칭은 45도 각도로 이게 3mm 간격인데 여기서는 3mm 간격을 하도록 하겠어요. 3mm 선택점으로 이렇게 찍으시고, 사용자 정의가 안 됐나 보네요. 사용자 정의 패턴 아닙니다. 사용자 정의로 45도 각도로 이 3mm 간격을 유지해라. 근데 3mm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해칭이 이쁘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나사의 안쪽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나사의 안쪽. 규정에 나사의 안쪽까지 해칭을 하도록 써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의 안쪽까지 이런 식으로 해칭이 됐고요. 반대편은 완성된 도면을 가지고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된 도면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했는 거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도면이 코와 단면도까지 완성된 도면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코 치수 기입하기. 치수란 물품의 크기를 나타내는 치수로 도면에서는 보통 마무리한 치수를 기입하고 길이 치수는 밀리미터로 단위를 기입하지만
단위 기호를 붙이지 않지만 다른 기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코어 평면도의 치수 기입하기입니다. UCS 사용자 정의 좌표기에 코어 중심에 원점을 설정합니다. 오디네이터 세로좌표 치수로 치수 기입을 합니다. 치수 기입 명령어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합니다. 코어 평면도 치수 기입한 도면입니다. 코어 평면도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은 치수선에서 꼭 해주세요. 치수선. 역시 얘도 UCS. 이거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이 부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냅두고요. 그냥 치수 기입 부탁습니다. UCS N 세로운 꼭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석에서 치수 기입을 하죠. 금형에서는 이 세로좌표 치수를 많이 씁니다. 세로좌표 치수. 그래서 중심을 꼭 F8 키시고 중심을 잡아서 연속 치수를 쓰시면 치수를 연속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심 이런 식으로. 틀렸으면 U 엔터 치셔가지고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얘도 순서가 잘못되면 이게 엉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U 엔터 치셔가지고 취소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빠뜨린 게 있으면 세로좌표 치수로 다시 하시면 돼요. 다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 F8을 끄고 이렇게 원하는 모양에다가 놓을 수가 있어요. 다시 세로좌표 치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F8 키시고 이런 건 뭐 같은 모양 이렇게 중간에 빠진 거는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쪽도 해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연속 치수를 이용하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연속 치수 이렇게 세로좌표 치수를 쓰시면 도면 치수 기입하기가 편리합니다. 아주 이렇게. 그리고 전체 치수를 꼭 주셔야 돼요.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전체 치수를 꼭 주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가로 하시고, 낮은 버전 사람들은 ED를 꼭 하셔야 됩니다.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참고 치수 가로를 꼭 기입을 하셔야 중국 치수가 됩니다. 이렇게 200. 코어 평면도 치수 기입을 완성한 도면입니다. 코어 피수 완성된 도면이고요. 코어 단면도의 치수 기입하기입니다. 코어 단면도 치수 기입한 완성 도면입니다. 코어 단면도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코어 단면도 치수 기입은 그냥 선형 치수로 그냥 기입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시면 위에 부분 치수 기입을 미리 점을 찍어 놨어요. 이 점을 찍어 놔가지고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 기입 계속 해보면 뭐 별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도 연속 치수가 가능하죠. 연속 치수 이렇게 치수 기입. 그 다음에 꼭 전체 치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 치수도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낮은 번에는 ED, 2014에서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치수기입. 그 다음에 지시선 치수기입 하는 거 배워볼까요? 지시선은 얘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는 L입니다. L, 그리고 S, 부착에 맨 아래 행의 밑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치수가 옆으로 갑니다. 요거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해보면 요 각도는 F8을 끄시고 60도 정도 하시면 됩니다. 60도. 다음 점 찍지 마시고 문자폭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냉각수 %C 파이 8 한글 냉각수 구멍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시선 치수 기입도 해봤고요. 뭐 이쪽에 치수기 한번 해볼까요? 냉각수 높이만 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면도 치수기 완성된 도면입니다. 단면도 치수기.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코어 공차 적용하기. 치수공차란 설계 의도에 관한 부품의 기능상 허용되는 치수와 오차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준 치수, 목표 치수에 대하여 가공상 허용되는 오차를 포함한 치수를 허용한계 치수라고 하며 치수의 큰 쪽을 최대 허용 치수, 작은 쪽을 최소 허용 치수한대. 이때 최대 허용 치수와 최소 허용 치수 차를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영역입니다. 공차 틈새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잼새라고도 합니다. 공차 영역입니다. 공차. 코어 평면대에 공차 적용합니다. 코어가 들어가는 부위에 공차를 적용합니다. 0에서 마이너스 0.1입니다. 코어 평면도 공차 기입한 도면입니다. 코어 평면도 공차 기입을 하겠습니다. 공차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쓰시면 돼요.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0 시프트 6번입니다. 6번 삭감 모양 하시고 마이너스 0.02 하시고 그 다음에 편측이니까 0.1이죠. 100분의 1 양쪽에 저거 드래그 하셔가지고 2.5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택 A분의 B 하시면 돼요. 근데 0이 너무 앞으로 났어요.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0을 또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스택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바를 치셔가지고 살짝 옮기시면 돼요. 100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끝으로 보내시고 0 시프트 6번입니다. 마이너스 0.01 드래그 하셔가지고 2.5 그 다음에 스택 A분의 B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하시고 요 스택 편집이 가능합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위치공차는 %% P입니다. 혹시 %% P 한글로 되어 있네. %% P 요걸 모르시는 분은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끝으로 보내고 요거 기호에 %% P가 있습니다. 요걸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0.01 위치공차는 100분의 1입니다. 2.5 정도 문자 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면도 공차 적용한 도면입니다. 평면도 공차 적용한 도면입니다.
코어 단면도에 공차 적용합니다. 코어가 돌아가는 부분에 공차 적용합니다. 0에서 플러스 0점입니다. 코어 평면도 공차 기입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단면도 공차 적용을 하겠습니다. 단면도에는 뭐 그렇게 공차 적용할 게 많지는 않은데 25mm 구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역시 플러스 0.0이죠. 그 다음에 시프트 6번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0 드래그 하셔가지고 2.5 그 다음에 스텝 A분의 B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플러스 되는 거 아시죠? 마이너스 되면 파팅 버가 생기기 때문에 플러스 100분의 2를 하셔야 됩니다. 단면도 공차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면 거칠기란 가공된 금속 표면에 생기는 주기가 짧고 진폭이 비교적 작은 불규칙한 요철의 크기로 촉침식의 측정기로 측정면의 수직인 단면에 나타내는 윤곽을 세로 방향, 가로 방향 확대 기록한 단면을 곡선으로부터 구한 것을 표면 거칠기로 합니다. W, 마찰이 없고 접촉하지 않은 평면면을 표시합니다. X, 마찰이 없으나 어느 정도 정밀도가 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Y, 아주 정밀하게 가공된 면은 마찰부나 정밀한 접합부의 면을 표시합니다. Z, 일반 범용기계로 깎을 수 없는 것으로 특수 가공을 위해서 아주 초정밀한 면을 표시를 합니다. 코어 단면도의 표면 거칠기 표시입니다. 코어 전체에 표면 거칠기를 표시합니다. Y를 전체라고 부분을 X로 합니다. 코어 표면 거칠기 표시한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면 거칠기 먼저 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원은 12파이죠. 12파이 하셔가지고 12파이 그 다음에 T나 MT를 쓰신 다음에 문자 크기는 5죠. 5. 그 다음에 12 쓰시면 되죠. 12. 그 다음에 문자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좀 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동하셔가지고 이동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6.3, 6.3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죠. 그리고 얘를 분해하셔야죠. 분해. 그리고 복사하셔가지고 복사 이렇게. 그 다음에 T나 MT를 쓰셔가지고 문자 크기는 5입니다. 5. 그래가지고 X, Y 할까요? Y. 소문자 Y입니다. 대문자 아닙니다. Y 하시고요. 문자는 초록색으로 하셔야 돼요. 초록색. 그리고 여기 가로 하셔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하셔가지고 작은 거 해야 되니까 작은 거 복사하셔가지고 복사 이렇게 얘는 축적하셔서 0.5 하시면 딱 2분의 1이 됩니다. 얘는 가는 실선으로 하신 다음에 가는 실선 이렇게 그리고 원형 배열을 이용해서 원형 배열 중심 잡으시고 항목 4개 하시면 되죠. 4개 그리고 분해하셔야죠. 홈에 가서 분해하시면 문자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피 하셔가지고 카피 이렇게 그 다음에 카피 이렇게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부위에 공차를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W 밖에 없네요.
전체가 Y니까. 그래서 W 하셔가지고 복사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냉각수 들어가는 구멍 있나요? 여기에다가 냉각수 구멍은 이렇게 W. 그래서 완성된 도면을 보면 이렇게 전체는 Y로 하고 부분 냉각수 들어가는 부위만 W로 했습니다. 부품란이란 도면의 오른쪽 윗부분 또는 도면의 아래일 경우는 표절한 위에 위치하며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 등을 기입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코어 부품란 작성하기입니다. 코어 부품란 표시한 도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제란하고 부품란을 그렸는데 부품란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12번 코어고요. 그 다음 재질은 K4고 수량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어 완성된 도면입니다. 코어 3D까지 그려져 있죠. 코어 완성 도면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 활동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통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문제이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이번 회차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인쇄하셔서 본인의 학습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캡 제품 코어 부품도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